편치성 안면 연축이라는 거는 내가 원치 않게 계속 얼굴이 한쪽이 움직이게 심하면 입꼬리라든지 목에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당겨지게 됩니다. 피곤하면 뭐 여기가 떨리기도 하고 그 패턴들은 여기가 그러다가 저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이 질환 자체는 한쪽만 계속되는 거죠.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김철중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했었을 텐데요. 유독 피곤한 날이면 눈기가 떨린다든지 얼굴이 파르르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편측성 안면 경련입니다. 네, 정현호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안면 경련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게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편치성 안면 연축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한쪽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불수의적인 근육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떨리는 거예요? 심한 환자분들은 눈이 자꾸 감겨서 운전하기 힘들다. 사이드 미러로 봐야 되는데 눈이 감기니까 운전할 때 불편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 파르르 떠는 사람도 있고 막 웅쩍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어떤 질환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흔하게 이제 일상에서 많이 떨리는 현상들은 안검의 금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이게 동그라미로 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일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표현하면 근육을 그냥 아래만 파르르 떠는 거죠. 꽤 많고 그거는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돼야 이 편측성 안면 연축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밑에만 파르르 떠는 게 있다면 그거는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거울을 봤었을 때 눈이 떠는 게 근육이 동그라미로 모여 있는데 그게 다 같이 마치 윙크하듯 되는 현상들이 있으면 그게 좀 더 진행이 되거나 나타나면 결국에 얼굴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신경들이 다 같이 수축을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치 않게 계속 얼굴이 한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감기기도 하고 심하면 입꼬리라든지 목에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 한쪽만 보통 나타나나요? 양쪽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양쪽이 같이 나타나기보다는 대부분 한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만 온다고 하셨는데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안면마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능의 저하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편치성 안면 연축이라는 거는 기능의 한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이죠, 사실은. 그러네. 눈 주변 근육에 이제 떨리는 거. 그거는 되게 길게 가면 어느 정도 가나요? 그냥 수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나타나고. 수시로 나타납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잘 나타나고. 때도. 잘 때는 잘 못 느끼시지만 수시로 나타나고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고요. 아직 가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혈관이 얼굴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맞닿아 있어서 그 신경의 흥분성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저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혈관이 안면신경을 어디서 눌러요? 뇌 안쪽에 가운데에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뇌관에서 이제 양쪽으로 7번 신경, 안면신경이 나오게 되고 그 7번 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에 가서 혈관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누르는 거예요, 신경을? 아직까지 원인은 모릅니다.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퇴행이 되면서 혈관이 꾸불꾸불해지면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임상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혈관이 지속적인 혈관의 박동에 의해서 신경의 변화가 뒤늦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MRI에서 찍으면은 그 이 뇌혈관이 그 안면신경을 누르는 게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MRI도 우리가 일반적인 MRI를 찍기보다는 뇌신경하고 혈관의 문제니까 양쪽이 다 같이 잘 보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MRI여도 그쪽을 좀 더 잘 관찰을 해야 이 환자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거기에 있죠. 그 부위를 아주 포커싱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안면 이 떨림이 있는데 MRI를 찍어서 이게 붙어 있더라 이러면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란 것은 있더라도 그런 환자들이 모두 다 수술적 치료로 갈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막 떨리면은 입가가 떨리거나 눈가가 떨리면은 너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편치성 안면 연축은 마그네슘이랑 전혀 관계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검의 금파동 이런 현상들은 마그네슘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많은 효과를 갖지는 않고 안검의 금파동은 대부분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수면을 불규칙적이거나 이럴 때 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개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나이대에 많이 생기게 되나요? 주로 이제 나이의 연령 분포로 보면은 그래도 한 40대, 50대 이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실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연구에도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보면 얼굴의 움직임은 사실은 죽는 병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 때문에 대인관계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대중이 있는데 나가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생님한테 와요? 대부분 이제 눈이 떨린다고 그래서 뭐 수주가 지나도 계속 그런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치료들도 해보십니다. 침도 맞고 다른 약도 드시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박적인 구조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고 또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피곤하면 뭐 여기가 떨리기도 하고 그 패턴들은 여기가 그러다가 저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이 질환 자체는 한쪽만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 주변에 있는 근육의 일부라면 그건 겉에서의 문제인 거지 머리 안에서의 문제가 되면 어떤 신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의 근육들이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거울을 보시다. 그럼 어떤 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이 검사는 따로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을 보고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증상이 명확하다면 MRI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얼굴이 떨리고 있어도 저희 외래로 오셨을 때는 안 떨구면서 그러겠죠.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들 오실 때는 항상 핸드폰으로 좀 동영상을 찍어놔라. 찍어놔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환자분이 얼굴이 떨리도록 조금 유도를 하는 그런 걸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입 모양을 오 해보세요 또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좀 해보세요 하면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유도할 수 있는 그 동작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를 많이 시키고요. 오, 이렇게 하는 그냥 거예요? 눈을 꽉 이렇게 근육을 다 쓰는 얼굴을 꽉 감았다 떴다를 한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 중에 나타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치료의 적기도 있을까요? 편취자면 연축의 치료로는 신경의 흥분성이라고 말씀드려서 흥분성을 낮추는 약들을 쓰기도 하고 보톡스라는 걸 맞아서 흥분돼서 수축되는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좋아지게 보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톡스로 해서 아예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맞습니다. 주요한 근육들을 마비를 시키는 거죠.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마비가 되다 보니까 마치 얼굴에 마비가 온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근육들에만 포인트만 몇 군데 보톡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안면 경련이 왔는데 이제 수술을 하자. 내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좀 이동시키나요?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불편함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 조금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에는 수술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술의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귀 뒤편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뇌 중앙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피에서 보면 한 7cm, 8cm 정도의 깊이가 상당히 됩니다. 깊이 들어가네. 네, 이 수술의 방법은 뇌를 절개하거나 뇌를 뇌를 자르거나 건드리는 건 아니죠. 예, 뇌를 살짝 밀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혈관의 위치에 변형을 주거나 또는 혈관이 다시 여기 와서 닿지 못하도록 의료용 솜 같은 것들을 넣어서 혈관이 그쪽에 오게 됩니다. 해가지고 환자가 깨어나면 그 즉시 사라지나? 그 수술을 하고서 우리가 바로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술을 받은 환자의 90에서 93% 환자들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의 위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수술이니까. 이제 일반적인 수술, 머리를 열어서 하는 수술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들은 당연히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이제 이 수술만의 특징적인 위험도가 있는데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하고 7번 신경하고 듣는 신경 8번 신경하고 주행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청력 저하라는 위험도가 있는 수술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는 청력에 관련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 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력 저하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도 1%도 채 안 됩니다. 0.05도 잘 채 안 되는 정도의 낮은 빈도지만 그런 위험도는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떨리는데 무조건 수술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편할 때 그럴 때는 근본적인 치료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 증상이 생겼었을 때 빨리 수술을 받아야 더 빨리 좋아지고 만약에 늦게 받으면 나빠질까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까지의 환자분이 발생했던 증상의 기간들을 보면 그거랑 수술을 해서의 결과랑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수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 교수는 지금까지 몇 케이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예 이상을 했었고요. 이 질환을 수술 받는 걸 한번 학회에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연간 한 1,300예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은 이번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보면 1,300분이라는 거는 꽤 많은 거로 보입니다.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은 이제 기다려 봐야 되지만 네네. 수술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냥 싹 사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바로 좋아지고요. 저희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10분이 수술 받으면 한 6분 정도는 6, 7분은 바로 좋아지시고 두세 분이 이제 조금 지연성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래도 근육에 이제 경련이 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마사지를 받거나 아니면 좀 근육을 괄사 같은 걸로 막 잘 풀어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혈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얼굴이 떨린다고 느껴질 때는 거울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얼굴의 한쪽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생기고 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생긴 근육이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병원을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편측성 얼굴 연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심코 넘어갔던 안면 경련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일단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카메라로 찍어서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의 한쪽에 전체적인 근육의 떨림이 계속 지속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원인은 혈관이 많지만 어떤 환자들은 혈관이 아니라 종양 때문에 혈관이 밀려서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꼭 검사를 통해서 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브란스 신경외과 정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